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전사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여기 초등부 친구들이 자주 놀던 곳에 와서 지금 책을 읽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전사님 말씀 하나 읽어줄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을나무 읽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정원 화분 난 차츰 우리 집 담장으로 인한 참담한 패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 가수원지기가 구멍난 담장 보수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다. 내게 희망도 생기고 새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계절에 걸친 성장을 위해 그가 준 처방들을 따르면서 체리나무를 보는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잠시 쉴 겸 간단한 요기도 할 겸 해서 그를 집 안으로 모셨다. 현관으로 들어설 때 그가 내 레몬나무를 보았다. 아, 이게 바로 말씀하신 그 레몬나무군요. 자신있게 끄덕였다. 얼핏 보기에는 앙상하고 연약해도 엄연히 열매가 달려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참패는 아닌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레몬나무만큼은 특별히 집안 가까이에 두셨군요. 차양으로 그늘도 만들어 주셨고요. 화분에 버팀목까지 해주셨네요. 아, 이 옆에는 호수도 감겨있고 분무기도 있네요. 마르지 말라고 뿌려주곤 하셨군요. 네, 이만하면 꽤 잘 키운 거죠? 나는 기다렸다. 는 듯이 되물었다. 네, 확실히 공들여 키운 티가 나네요.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키우신 건 아닐 테고. 나는 몸을 구부려서 달랑 하나뿐인 레몬을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지고 말았다. 레몬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울퉁불퉁한 데다 가지에 붙어있는 뒷면에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분명한 건 저 같으면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당신의 작품이고 노력의 결과죠. 얼핏 보기엔 사랑스럽고 탐스럽지만 가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했죠. 당신은 앞으로 두고두고 보라고 제가 아까 손봐준 다른 가실수들보다 다른 데서 옮겨다 심은 이 나무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더군다나 이 레몬나무를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 화분에다 계속 키우실 생각이셨죠? 우리가 방금까지 읽은 정원에 심으실 생각은 아예 없으시고요. 그렇다면 아깝지만 이 레몬나무는 제 소관이 아니군요. 갑자기 레몬나무가 초라해 보였다. 더 이상 정이 가질 않았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내가 레몬나무를 돌본 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지배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외지에서 얻어와 현관 앞 화분에 처박아 놓고는 곁에 있는 다른 가실수들은 열매를 맺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레몬나무 하나만 붙들고 있었다. 그것만 하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거기 쏟아부은 모든 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게 현관 앞에서 곰팡이 핀 내 레몬 대신 레모네이드 캔으로 목을 축이며 한숨 돌린 그는 사과나무로 눈을 돌렸다. 이번엔 사과나무 차례였다. 좋은 사과. 사과는 그런대로 열리니까 마음을 놔도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역시 오산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키웠다. 사과가 열리긴 열렸다. 하지만 몽땅 떨어져 땅에 나뒹굴고 있었다. 꼭 화난 얼굴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는 사과 열매를 본 그의 낯빛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가 다가갔을 때 뭔가를 움켜쥘 대로 움켜쥔 다람쥐들이 나무줄기를 타고 가지 위로 손살같이 달아나고 있었다. 다람쥐들이 달아난 자리에는 사과 무더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껍질은 오그라들어서 그 사이로 누런 물이 줄줄 흘렀고 주변을 서성대는 우리 발밑에선 물컹한 과육이 픽픽 터지고 있었다. 쓰레기 진창이네, 진창. 사실이었다. 그의 말 그대로였다. 이번에도 날아온 비난의 화살은 없었지만 적나라한 진실과 그로 인한 낙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수식 없는 말투로 전곡을 찔렀다. 사과가 저 지경이 되도록 난 뭘 했담? 난 다시 가지치기 하던 배나무들을 떠올렸다. 가지를 튼튼히 해주고 열매도 달리게 해줄 그 흉한 작업에 눈을 흘긴 나였다. 영양실조였던 체리나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대기와 역겨운 냄새의 퇴비가 작황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나마 관리를 해준 것은 레몬뿐이었다. 관리라고 해봤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겨우 살려두는 정도의 관리였지만 말이다. 그런가 하면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담장은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인 나의 무능력 때문에 점점 소실되고 있었다. 나로선 역부족이었다. 그 가수원지기가 나를 부추겨 그가 손보게끔 하기 전까지는 포기 상태였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할 수 있었다. 그가 일하도록 내맡기고 난 후 맛본 안동감을 잊을 수가 없다. 가지치기, 양분주기, 내맡기기, 보호받기, 과실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절차가 그의 계획상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 못쓰게 된 사과들은 내 가수원이 아예 결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과는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 주었다. 문제는 사과나무의 그럴싸한 외관에 넉넉고 있는 나의 아니함이었다. 그만큼 풍성해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기까지 내가 한 일은 별로, 아니 전혀 없었다. 결실 따위를 바랄 자격도 없는 셈이었다. 그만큼 자라준 것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지혜롭게 돌보았더라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내야죠. 오늘은 두 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나무 중에 열매가 하나 맺혔지만 그 열매에 곰팡이까지 피었던 그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1번 사과나무, 2번 배나무, 3번 레몬나무, 4번 감나무. 네, 정답은 댓글이나 혹은 담임선생님께 카톡 혹은 전도사님께 직접 카톡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정답을 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푸짐한 선물과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